안녕하세요. 이정윤 세무사입니다. 제가 게임스탑하고 성도 이은주를 띄워놓은 이유는 제가 주식 20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20년 전에 사건하고 게임스탑하고 완전 흡사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 개를 보여드리면서 성대회인지 사건은 요때예요. 2000년 3월 말부터 4월달 요 사이거든요. 요때 주가가 2,700원, 3,000원에서 13,000원까지 한 5배 정도 올랐었는데 지금에 비하면 완전 세 발이 피네요. 그쵸? 왜냐면 게임스탑 같은 경우는 뭐 한 20달러 선에서 거의 한 400달러, 500달러까지 20배, 30배가 올랐죠. 20배, 25배가. 물론 종가 기준으로만 해도 아직도 한 15배 정도 오른 것 같은데. 그래서 공매도가 뭔지 더구나 중요한 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모든 재료는 정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주식으로 치면은 호재에다 갖다 붙이면 호재고요. 악재에다 갖다 붙이면 악재거든요. 근데 저는 요번 게임스탑 사건에서 당연히 현재 부각된 거는 악재로서의 부각이에요. 근데 조금만 이렇게 동정 반대로 보면 호재도 될 수 있겠다. 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결국은 호재냐 악재냐보다 이게 뭔지를 일단 해설을 해드릴게요. 뭐냐면 공매도가 뭔지를 먼저 아셔야 되고요. 공매도는 아까 오픈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없는 걸 파는 거예요. 없을 공짜예요. 없는 걸 파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일상생활에서 없는 거 팔면 사기꾼이죠. 그잖아요. 내가 차를 사. 벤츠 1억짜리. 1억을 냈어요. 근데 이 딜러가 없어. 나중에 줄게. 말이 되나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 은행에서 돈을 대출을 받았어요. 1억이라는 대출 통장이 생겼는데 돈 1억 달라고 그랬더니 없대. 없어. 나중에 줄게. 없는데 그냥 대출을 해준 거야. 뭐 없는데 대출을 해주고 뭐 없는데 차를 팔아. 근데 주식시장에서 없는데 그게 가능한 거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 이 제시 리버모의 이 책이에요. 어렸을 때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진짜 멋진 인생 사는 사람이네. 뭐 이런 영감을 좀 받았던 책인데 그분이 이제 거의 추세매매의 달인 뭐 이렇게 평가받는 분인데 뭐 1920년대, 30년대, 40년대 대공황 직전부터 직후까지 그런 얘기들이 써 있어요. 근데 그때도 공매도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짧아서 그렇지 공매도는 원래 있었던 것들이에요. 그럼 너무나 상식적으로 이 주식하는 사람들은 돈에 이런 말하면 뭐 좀 환장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야지 성공하죠. 돈에 환장하지 않은데 주식으로 성공했을 리가 없어요. 그러면 돈에 환장했어요, 내가. 근데 딱 보니까 너무나 이 종목은 떨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예전 얘기예요. 공매도가 왜 시작됐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주식에 환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커뮤니티에서 맨날 차 한잔 먹으면서 야, 그건 어떠니? 뭐 이렇게 대화도 하고 해.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근데, A라는 종목, 게임스탑이라는 종목을 보니까 이거는 너무나 떨어질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난 저 게임스탑이 너무 떨어질 것 같아.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말하죠. 나 주식 있는데. 나 10만 주 있는데. 근데 나는 계속 갖고 있을 건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돼요? 야, 그 10만 주 나한테 줘봐. 난 오늘 팔게. 그리고 내가 나중에 너한테 10만 주 다시 사서 줄게. 네가 필요할 때. 이게 공매도예요. 이해하셨어요? 공매도는 나는 지금 없어. 없으면 못 파는 게 당연해요. 근데 없으면 못 파는 게 당연하지. 근데 어떻게 팔어? 빌려서 파는 거야. 너 10만 주 있다고? 나 좀 빌려줘봐. 내가 팔게. 그럼 너는 계속 갖고 있고 싶다고? 알았어. 내가 너 나중에 갚아서 줄게. 다시 사서 줄게. 그게 공매도예요. 근데 원래 공매도의 원리나 시작은 그랬지만 실제 공매도가 가장 많이 쓰였던 데는 어디냐면 헤지펀드예요. 헤지펀드에서는 롱숏 전략이라는 게 있는데 초기 헤지펀드의 다수 비중을 차지했던 전략이고요. 롱숏 전략은 뭐냐면 아주 간단해요. 주식 쪽에서 롱이라는 건 매수를 뜻하고요. 숏은 매도를 뜻해요. 그러면 롱숏은 뭐냐? 비슷한 종목을 비슷한 업종의 종목이겠죠. 같은 업종의 비슷한 종목 두 개 중에 하나는 매수를 하고 하나는 매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홀짝을 하잖아요. 홀짝을 딱 했는데 어떤 바보가 나 홀에도 가고 나는 짝에도 갈게. 그럼 어떻게 된대요? 영원히 돈을 잃지 않죠.
근데 영원히 돈을 따지도 못하겠죠? 그잖아요. 홀짝 2개 다 걸면. ETF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올라가는 레버리지 ETF랑 내려가는 고퍼스 ETF 2개를 똑같이 사면 절대 돈을 못 벌겠죠. 오히려 ETF는 돈 잃어요. 왜냐하면 수수료가 있으니까 2개 다 사면 바보예요. 자, 그런데 롱숏은 그러면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는데 뭐 어쩌라는 거니? 이게 바로 뭐냐면 무위험 아비티지 차익 거래를 하는 건데 차익 거래는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위험 전략이긴 하지만 어떤 위험을 없앤 시장 위험을 없앤 전략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위험은 시장 위험과 개별 종목 위험이 있다고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내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게요. 삼성전자는 1억어치 매수를 하고 SK 하이닉스는 1억어치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수가 좋으면 둘 다 오르겠죠. 근데 어느 게 더 많이 올라요? 더 좋은 종목이 더 많이 오르겠죠. 지수가 나쁘면 떨어지겠죠. 근데 어느 게 더 많이 떨어져요? 더 나쁜 종목이 많이 떨어지겠죠. 그럼 저는 같은 업종에서 옥석만 가릴 수 있다면 좋은 거를 매수하고 똑같은 금액으로 매도를 하면 지수가 올라도 돈을 벌어요. 왜? 내가 매수를 한 더 좋은 종목이 더 많이 오르니까 공매친 종목에서의 손실을 커버하고도 남는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떨어지면 역시 이익을 봐요. 왜? 더 좋은 종목 매수했을 때 그게 지수 때문에 떨어졌으니까 손실 받겠죠. 근데 공매친 거에서 그 손실을 커버하고도 이익이 남아. 왜? 공매친 거는 더 많이 떨어졌으니까. 더 나쁜 종목이니까. 그러면 롱숏 전략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진짜 무슨 어디 핵폭탄, 이런 말 하면 안 된다. 핵폭탄 떨어지면 안 돼. 어쨌든 굉장히 금융위기가 오든 리스크가 오든 지금처럼 뭐 게임스탑에 개나 발에 우리가 이런 걸 왜 공부하고 있냐고 지금. 이게 시장 리스크 때문인데 우리가 게임스탑을 왜 공부하고 있냐고. 그런데 이런 거 하기 싫은 사람 어떻게 하면 돼요? 비슷한 2개 중에 좋은 거는 매수하고 나쁜 거는 공매를 쳐. 그러면 나는 시장 영향에 아무 상관없이 이 2가지 움직임만 내 예상에 맞으면 돼. A가 B보다 좋기만 하면 돼요. 오를 때 더 많이 오르거나 떨어질 때 덜 떨어지면 돼. 그럼 시장 위험하고 전혀 상관없이 A 분석과 B 분석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롱숏 전략이고 원래 헤지펀드의 헤지라는 말은 뭐냐면 위험을 감수한다. 위험을 커버친다는 말이에요. 그럼 헤지펀드의 기본 전략이 롱숏 전략이에요. 왜? 롱숏 전략은 시장 위험을 없앴어. 그러면 헤지펀드의 기본이 뭐예요? 공매도예요. 이해하셨어요? 왜? 그러니까 요즘 이런 거를 모르면 야 게임스탑이 뭔데? 공매가 뭔데? 근데 저기 뭐가 헤지펀드가 물렸대. 근데 헤지펀드 쟤네가 물려갖고 저 주식을 팔아야 되고 지수가 떨어진대. 요런 간편적인 것만 알아봐야 될 것도 아니고 일단 근간에는 그럼 왜 이게 중요하냐? 우리나라 지금 공매도 문제되고 있잖아요. 왜 문제되고 있어요? 작년 3월, 작년 9월 공매도 4월하고 10월인가? 4월하고 10월 공매도 연장을 2번 했고 올해 그러면 이제 3, 4월 달에 야 이제 공매 다시 재개해야 돼. 근데 막 지금 뭐 야 웃기지 마 해서 또 연장 좀 더 됐어. 근데 이런 게 이슈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더 공매도가 안 좋다라는 게 벌어지는 거죠. 왜냐면 공매 때문에 공매도를 체포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런 걸 체포라고 해요. 왜? 공매는 뭐다? 빌려서 미리 팔았어. 그럼 나중에 갚아야 돼요. 갚아야 되는데 20배가 올랐대. 그럼 나는 20배가 손해난 거예요, 지금. 주식 투자보다 훨씬 리스크한 게 공매인 거죠. 왜냐면 주식 투자는 내가 1억 투자해서 상장 폐지되면 1억 손해 보잖아요. 1억 투자한 사람이 아무리 울고불고 겨도 1억 손실밖에 안 나. 전재산 손실이지만. 근데 공매를 1억을 치면 지금처럼 주가가 20배가 올랐는데 아직 주식을 안 샀어? 지금 사면 어떻게 돼요? 1억이 20억으로 사서 갚아야 되니까 20억 손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20조씩 손실 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거 보면 공매가 좋은 거 나쁜 거예요. 시장 이상해져.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뭐 국민청원 들어갔다는데 야 니네 게임스탑 봤냐? 이렇게 시장 교란이 이렇게 생기는데 뭔 공매냐? 그러면서 이제 더 우리 일반 투자자들한테는 공매는 나쁜 거야. 또 정치권에서도 야 공매도 시끄러운 거구나. 뭐 이런 효과 있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나라 지금 주식시장에서 작년 연말에 10억에서 3억으로 내려가는 거 유지된 것도 꽤 큰 역할을 했다고 보는데 요번에 공매가 계속 부정적인 인식이 커지는 거는 나중에 아마
호재로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 악재의 소멸은 호재거든요. 그럼 게임스탑은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소멸이. 적당한 선에서 절충점이 돼서 공매 세력들 빠져나가고 주가는 지지부진해지고 그러면서 끝날 거예요. 그럼 지금 게임스탑이 악재라며. 그럼 이 종목 차트 며칠만 더 보면 돼. 이게 무슨 하늘 로켓처럼 올라갈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 그러면 공매가 체포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요때부터 이제 요 거래가 터진 이날이 시작이었던 거예요. 완전히 틀리죠. 그럼 이날 무슨 시작이 됐냐면 이 공매 포지션이 노출이 됐는데 그 헤지펀드가 시장 거래되는 그 비율에 비해서 너무 많은 공매를 쳤다. 이게 이제 노출이 된 거죠. 그랬을 때 그 개인 커뮤니티들이 모여있는 개인들 투자자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에서 야 이거 공매 너무 많이 친 거 아니야? 저거 나중에 갚아야 되는데 야 이거 우리가 개인 투자자 힘으로 주가 올리자. 그러면 이제 주가가 올라가고 소문이 더 나면서 그러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아까 말했지만 1억 공매 쳤다가 20억을 물어내야 돼.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환매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환매수는 주가를 더욱더 올릴 수밖에 없고. 그러면 또 너무 주가가 올라니까 공매 치는 애들은 또 계속 좀 더 치려고 하고. 마치 우리가 물타기 하는 것처럼. 공매 치는 애들 더 치고, 근데 더 올라가니까 또 환매수 들어가고. 지금 그게 반복돼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어떤 헤지펀드는 망하기 직전이라고도 하고, 망하지 않으려면은 아시아에 있는 주식을 팔아야 된다니까 우리나라가 빠졌다고도 하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었냐? 왜 없었어? 우리나라에 똑같은 게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우풍 금고 사건 이런 거 쳐보면 돼요. 성도 이해인제 사건. 제가 주식을 할 때란 말이죠. 주식을 할 때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알고 있어요. 요때 3월 말에 예전에는 주식회사의 기본이 50억에 5,000원짜리에 100만 주 이게 기본이었어요. 대부분 상장 기업이 5,000원에 100만 주. 그래서 한 50억.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좀 괜찮은 회사들은 시가총액 한 200억, 300억, 좋은 회사는 500억, 1000억 뭐 이렇게 됐었던 거죠. 그럼 이 회사도 여기 5,000원짜리였고 요때 막 100만 주 정도 있었을 거예요. 100만 주 정도 있던 종목이 이제 상한가를 막 가는 겁니다. 근데 요 거래됐던 3월 29일 날. 요때 거래량이 490만 주 써 있었죠. 그러면 엄청 거래가 터진 거예요. 근데 이때 우풍 신용금고라는 회사에서 공매를 30만 주가를 칩니다. 100만 주밖에 안 되는데 총 주식 수가. 그럼 대주주 지분이 아마 제가 알기로 굉장히 컸어요. 대주주 지분 빼면 걔네가 그 30만 주를 갚을 길이 없는 정도를 쳐버린 거야. 근데 그걸 대주주가 알게 되죠. 내가 늘 말씀드리죠. 내가 오너면 일단 기분 나쁜 건 둘째 치고 기분 나쁜 거는 뭐 자존심이 밥 먹여주냐. 타짜에 나오죠. 타짜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타짜에 아귀 김윤석이 누구 장례식 이렇게 갔다가 그 장례식 쫄다고 뭐 복수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복수가 반맥이죠 나 이놈아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나와요. 내가 대주주인데 공매 세력들이 시장 유통 물량 이상을 공매를 쳤어. 나 어떻게 하면 돼요? 내 물량을 꽉 쥐고 있으면서 시장 유통 물량을 사면 되죠. 그럼 공매 세력들은 갚을 길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우풍신용금고는 항복을 합니다. 대주주한테 가서 무릎 꿇고 빌면서 야, 나 주식 좀 빨리 줘. 나 갚을게. 그리고 그 회사는 망해요 실제로. 20년 전이에요. 그래서 주식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경험, 지식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거 아는 사람들은 원래 우리나라도 있었어. 근데 지금은 저게 이제 뭐가 다르냐면 좀 굵직한 애들이 좀 큰 금액에 들어가서 엿된 애들이 한두 개가 있어. 걔들이 이제 망하면 어떡하지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금융위기 때는 미국의 경제 전체가 안 좋아졌던 금융위기였던 거고 지금은 게임스탑 한 종목에 엮인 애들이 안 좋은 거고 걔들의 손실이 어느 정도 무마가 될지는 아직은 뭐 진행형이라고 하니까 진행형이지만 어쨌든 시장 전체를 교란할 만한 재료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게 무마되면 이 재료는 그냥 눈 녹듯이 그냥 스르르 없어질 만한 재료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공매에 대해서 이 정도로 말씀드렸습니다.